예, 안녕하세요. 그럼 이번 시간에는 사양평면과 그라스마니안에 대해서 소개시킵니다. 어, 사- 사실 사양평면에 관련되어 있는 어, 많은 얘기들이 어, 해석 기하에서 부분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이게 어, 고전적인 사양 기하에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에 설명하는 데 있어서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저는 이제 관점을 조금 바꿔가지고 사형 평면, 사형 공간, 그리고 그라스마니안을 기본적으로 현대 언어로 한번 표현하겠습니다. 사실 비유클리드 기하학의 예제로서 사형 평면은 가장 대표적인 경우인데요. 이게 어떤 의미에 봤을 때는 비유클리드 기하학을 설명할 때 늘상 논의하듯이 각과 거리 개념이 있는 것으로서 비유클리드 기하학을 얘기를 하면 매트릭의 개념을 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준비 과정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조금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각과 거리 개념을 배제하고 이제 본래 힐베르트 공리계로 돌아가면 소위 말하는 결합 공리에다가 무게를 두면 어, 이유클리드 기하학의 어, 좋은 이그젬플로 아주 빠른 시간 안에 그런 예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약점이 있는 게 각과 거리 개념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토폴로지에 대한 개념들은 별도로 논의가 돼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이 자체로서도 소위 말하는 대수학을 이용해서 비하적인 상황들을 소위 말해서 묘사할 수 있는 좋은 얘기 때문에 제가 이 주제를 선택을 했습니다. 천천히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 첫 번째 목표는 이제 유클리드의 5번째 공리를 부정할 수 있는 어떤 대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당되는 대표적인 예가 사형평면이다. 사형평면은 어떤 거냐면 이 R3 안에 있는 직선, 이 직선은 이제 원점을 포함하고 있는 직선입니다. 원점을 지나는 직선을 뭐하고 동일시화시키냐면 점과 동일시화. 이렇게 생긴 이런 직선들을 점으로 이해하는 공간이 정확하게 사형평면입니다. R3에 있던 본래 좌표계를 갖고 와서 생각해 보면 이 직선의 형태는 다음과 같이 비율로서 표시가 되겠습니다. 맞죠? 이때 이 소위 말하는 ABC가 어떨 때 두 개의 직선이 같다 다르다, 다시 말하자면 두 개의 점이 같다 다르다라고 말을 하려면 이 ABC의 비율이 같은지 다른지만 비율에 대한 논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식으로 표현해 보면 딴 게 아니라 이 소위 말해서 방향 벡터라고 하죠. 이것과 또 다른 이것이 두 개를 설정했을 때 얘네 두 개가 비율이 같으면 같은 걸로 설정하자,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물론 이때 조심해야 될 건 A, B, C,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이 각각 동시에 0은 아닙니다. 그래서 셋으로서 비율로서 써가지고 다음과 같은 비율들의 집합으로서 A, B, C는 동시에 0은 아니다. 이거를 기호 표기하기를 T2라고 하고요. 개수가 지금 우리가 R3에서 생각하면 개수를 강조해서 이랬을 때 여기 안에 있는 원소를 지금 쓰는 요령은 정확하게 뭐냐면 이 비율이 같으면 같은 거. 그래서 1, 2, 3이나 같은 점입니다. 2, 4, 6은 비율이 같기 때문에 같은 겁니다. 이거를 조금 더 이제 소위 말해서 집합론에서 말하는 상집합 개념을 갖고 오면 다음과 같이 써도 됩니다. 이렇게요.
어떤 상집합이냐면 R3가 있고요. 일단 우리는 원점을 배제합니다. 그러니까 비율이 0대 0대 0인 건 배제하고 여기에서 동치관계를 주는데 어떻게 주는 거냐면 이 동치관계는 A 벡터와 B 벡터가 평행하면은 같은 걸 취급하는 걸로. 그럴 때 이 기호 표기는 이 동치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동치류를 표현할 때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해야 될 게 어떤 얘기를 해줘야 되냐면 이렇게 소위 말해서 이 RP2라는 이제 이거를 우리가 어떤 점들이냐 3차원에서 원점을 지나는 직선에 방향 벡터들을 모아놓은 거고 방향 벡터가 같다는 얘기는 평행할 때 같다는 걸로 설명을 했고요. 그랬을 때 이 평면 안에서 이제 직선이라는 개념을 적어줘야 되겠죠. 그거는 어디에서 모티베이션을 갖고 오냐면 이 자체를 하나의 점으로 이해하고 있어. 다음과 같이 본래 평면에서 R2에서 직선이라는 말을 거기서 흉내내 가지고 정의를 합니다. 이게 뭐였죠? R2 안에 직선이라는 건 두 개의 벡터가 있고 두 벡터의 대외분점들의 합을 직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지금 여기에서는 RP2 안에 일단 직선을 만들려면 점이 두 개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말하는 요 동치류요. 이 동치류를 사실은 homogeneous coordinate라고 재차 좌표라고 합니다. 네? 그럴 때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는 말하는 arbitrarily ST에 대한 요 대상을 요 평면 안에서 그러면 사형 평면 안에서의 직선으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면 좋은 점이 그러니까 좋은 점이 뭐냐면 말 그대로입니다. 요 점을 지나는 점들이 어떤 것들인지 다 압니다. 근데 요거의 기하적 의미를 알려면 처음으로 돌아가 가지고 요 집합이 뜻하는 바를 한 번 더 음미해 주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지금 이거는 본래 걸로 돌아가면 SA 벡터 더하기 TB 벡터가 R3 안에 있는 점들이죠. 이 점들은 어떤 점들이냐면 정확하게 원래 있던 R3에서 A 벡터가 있고요. B 벡터가 있습니다. 물론 이때 여기에서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했을 때 말의 표현상 두 점을 서로 다른 두 점인 거죠. 서로 다른 두 점이라는 거는 다시 여기로 본래 걸로 돌아오면 원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서로 다른 직선. 다시 말하자면 방향 벡터가 소위 말해서 어떻다고요? 평행하지 않은 게 서로 다른 점이 되겠죠.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R3 안에서는 두 개의 벡터가 1차 독립인 상황. 그럴 때 이 점들의 집합은 R3 안에서 봤을 때 이 A와 B를 포함하고 있는 유일한 평면이 되겠죠. 물론 그 평면은 원점을 지나는. 그래서 말을 다시 하자면 하향 평면 안에 있는 이런 직선은 다른 게 아니고 R3 안에서 봤을 때 원점을 지나게 되는 평면이더라. 이렇게 선언할 수 있겠습니다. RP2 안에 직선은 딴 게 아니라 R3 안에 평면이더라. 뭘 지나가고 있는? 원점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바로 유클리드의 5번째 공리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지금 나에게 L1과 L2가 RP2 안에 있는 직선이라고. 이러면
지금 이거는 말로 표현하자면 R3 안에 거기에 대응되는 서로 다른 평면 두 개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P1과 인터섹트 P2는 R3 안에서 봤을 때는 물론 이거는 일치하는 거는 이미 유클리드 공리하고 일치하는 거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일치하지 않을 때 지금 얘가 어떤 직선입니다. 원점을 포함하고 있는. 그러면 이거를 다시 RP2로 돌아와 가지고 생각해 보면 무슨 얘기인 거 아니? 따라서 in RP2에 이 직선은 아까 처음으로 돌아오면 직선은 뭐냐? RP2에서 봤을 때는 얘는 정확하게 점이 되겠죠. 그러니까 바로 저 점이 뭐냐면 이 L1 intersect L2는 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형태의 직선 두 개를 잡아도 걔네를 표현하고 있었던 이 R3 안에 두 개의 평면을 끄집어내면 그 평면은 두 개 다 원점을 지나고 있으니까 우리가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말하는 소위 말하는 원점을 두 개 다 지나는 직선의 평면의 위치 관계로 나올 수 있는 것은 완전히 일치하거나 직선을 따라서 만나거나 그게 중학교 1학년 교육 과정이었죠. 바로 그 부분이 이제 사형평면으로 내려오게 되면 이와 같이 항상 점으로 만나게 되더라 해서 유클리드의 5번째 공리를 말 그대로 부정 그리고 5번째 공리를 만족시키지 않는 어떤 대상을 정의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얘기였습니다. 이럴 때 이 사형평면은요 이 마크가 사실은 더 중요한 얘기인데 이 사형평면은 이 RP2는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었던 일반적인 R2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포함하고 있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R2는요 nothing but 맨 첫 번째 거를 제차좌표계의 맨 첫 번째를 AB로 두면 arbitrarily 실수로 써요. such that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냐면 이건 이미 그러니까 여기에서 봤을 때 미안합니다. 여기를 써주려면 BC니까요. 여기에서 봤을 때 이 B하고 C를 아무렇게나 두고 A를 이미 1로 고정한 거니까 여기 있는 요 점들 소위 말해서 원점을 지나는 직선들인데 방향 벡터의 첫 번째가 1이 되는 것들로 고정하게 되면 이거는 서로 다른 직선을 표시해 주게 되죠. 다시 말하자면 요거는 표현컨대 어떤 거냐면 R3 안에서 봤을 때 X좌표가 1인 것들로 고정되어 있는 평면 위에 있는 1, B, C와 원점을 지나는 직선들을 뜻하게 돼요. 그러므로 이 직선들은 명백히 다 다른 거죠. 방향 벡터가 같은 비율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비율을 표준화시킨 거예요. 그러므로 얘는 RP2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던 평면은 이미 RP2 속에 정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모든 그 유클리드 평면 안에 있는 대상들은 전부 다 RP2 속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알고 있던 2차 곡선도 사실은 여기에서 생각하는 2차 곡선들도 사실은 RP2 안에 있는 2차 곡선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많은 얘기들이 이제 consistency, 저희 말하지 영속성을 유지한 채로 논의들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서 생각하는 직선 두 개를 여기에서의 직선으로 인식한 다음에 그 직선 두 개가 만나는 점은 무조건 하나 있더라 이런 얘기가 됩니다. 2차 곡선하고 직선하고 하나씩 만난다든지 여기에서 2차 곡선과 직선이 접한다든지 이런 논의들도 여기에서 봤을 때 다 마찬가지로 논의할 수 있고 훨씬 더 컨시스턴시가 높아집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아까 여기에서 배제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그 말해서 RP2에서 이 R2를 뺍니다. 셋으로서.
빼게 되면 as a set으로서 보면 여긴 있지만 여기 있지 않은 것들은 정확하게 이런 것들이 여기 있게. arbitrarily B and C in the R into 때 여기에는 동시에형은 아닙니다. 이가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0은 아니로 쓸 수 있습니다. 바로 요게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소위 말해서 R2 안에서 출발해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하면 여기가 RP1이 돼가지고 이게 직선인데요. RP1은 소위 말해서 두 개 갖고 비율을 생각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자면 이게 BC가 정확하게 두 개를 가지고 비율. 그래서 얘네 두 개가 동일시하기를 RP1입니다. 이 RP1은 아까 요 관점에서 생각하자면 어떤 거냐면 RP2 쪽에서 봤을 때는 요거는 nothing but 0, 1, 0과 0, 0, 1을 지나는 시간입니다. 네? 그래서 RP2가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그냥 우리가 이 좌표계를 막 써가지고 생각을 하면 편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맨 첫 번째가 0이 아닌 거일 때랑 맨 첫 번째 좌표가 0일 때랑 분리해가지고 0이 아닐 때는 이미 알고 있던 R2고요. 0일 때는 말하는 사형 직선, 한 차원 낮아지는 직선이 들어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직선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여기에서 두 개의 직선이 평행한 상황이 정말 무한대로 갔을 때의 얘기로 마치 it's like 여기 R2가 있고요. R2의 바깥쪽에 P1이 숨어 있습니다. RP1. 그래서 여기에서 봤을 때 평행한 놈을 두 개 잡으면 R2에서는 평행해요. 그걸 잡으면 그 직선은 여기 가가지고 만납니다. 그래서 얘를 무한대에서 일어난다고 해가지고 RP1을 line at infinity 무한대에 있는 직선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 거기 제가 강의 노트에 써놔놓은 거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 사형평면이 아니더라도 얘기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것도 그냥 내리딥자 정의할 수 있습니다. 사형 공간이란 요로 RP N이라고 정의합니다. 이건 뭐냐면 as a set으로서 직선이 점이 되는 건데 직선인 Rn 플러스 1입니다. 뭘 지나는? 원점을 지나. 물론 자, 예. 생각보다 그 매트릭, 그러니까 거리 개념에 대한 거를 포기해 버리면 좌표계에 대한 개념은 여전히 유지한 채로 정말 간단하게 유클리드 5번째 공리를 부정하고 조금 더 큰 평면을 만들 수 있다는 게 그냥 직관적으로 와닿습니다.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RP2에도 매트릭을 정의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조금은 그냥 미분기하적인 상황들을 더 도입해가지고 토폴로지를 정의하고 매트릭을 정의하는 거는 리마니안 지오메트리를 써가지고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 거랑 여기서 한 거랑 또 좀 차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2000년, 그러니까 1900년대 대부분 다 동일하다는 거. 그러면서 같은 컨셉이라는 거를 다 증명이 돼 있습니다. 마지막은 뭐냐면 이거요. 수시도법. 이것도 사실은 학생들하고 어렴풋이 많이 공유되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요. 근데 설명할 때 보면은 이제 수시도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소실점의 개념, 캠퍼스의 개념 이런 것들이 이제 명쾌하지 않은데 이 R3를 가지고 얘기할 때는 평행한 상황들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대신에 RP3를 가지고 얘기하면 수시도법을 굉장히 간단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RP3를 생각하면
이 소위 말해서 뭐 예를 들어서 RP3 속에 이미 이거는 P3는 R3는 포함하고 있는 대상이니까 아까와 같은 논의를 거치면 요거 속에 예를 들어서 나무가 있었어. 그러면 나무밖에 한 점을 소위 말해서 소실점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나무를 포함하고 있지 않는 한 평면을 소위 말해서 RP2입니다. 이거를 캠퍼스라고 설정합니다. 캠퍼스. 그랬을 때 수시도법이란 딴 게 아니고 뭘 뜻하냐면요. 정확하게 요 P점과 물체 사이를 연결한 직선이 꼭 이 RP2와 만나야 됩니다. 이게 소위 말해서 이제 그냥 일반적인 R3에서는 그런 현상들이 항상 벌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worry about 해서요. 그러니까 평행한 상황들이 이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RP3에서 이 얘기들을 해주면 그러면 점과 이 나무를 표시한 한 점 사이를 연결한 게 여기랑 캠퍼스 위에 놓이게 되는 그 점들을 다시 모으면 이 그림이 어떻게 그려질까? 그려진 바로 요 점이 정확하게 수시도법입니다. 예, 아마 이게 여기에 표시되는 그림이 아마 뭐 대표적으로 이렇게 가로수가 쭉 나열돼 있어가지고 여러 개 가로수가 있을 때 그럴 때 요 그림 속에서 봤을 때 바로 그 여러 개의 가로수가 여기 있던 거를 그대로 반영해가지고 나타난다고 해서 수시도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 일반적으로 우리 대중들한테 과학을 얘기할 때 보면 이런 컨셉들이 뒤에 숨어 있다는 거를 사실 언어적으로 설명할 때 보면 조금씩 부족한 것들이 있어가지고 보온으로 웬만히 넣어놨습니다. 뿐만 아니라 별 얘기 안 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사용 공간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러니까 RP에는 Rn 플러스 1에서 원점을 지나는 직선들을 점으로 이해하는 공간인데 그 공간들은 우리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2차 곡선 같은 경우에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2차 곡선이 식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이 2차 곡선이 0이 될 때가 관심이 있다면 이때는 우리가 알고 있기를 A, B, C, D, E, F의 비율이 같은 거면 같은 거 취급합니다. 바로 그거는 다음과 같이 RP6를 RP5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비율이 같은 거를 같은 것 취급하자라는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이 들어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RP5 안에서 두 개의 점을 잡는다는 거는 nothing but 여기 관점에서는 서로 다른 두 개의 2차 곡선을 표시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2차 곡선의 곡선족을 생각하는 거는 딴 게 아니고 이 RP5 안에서 곡선을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RP5 안에서 직선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F에 이렇게 써져 있죠. 대표적인 그거죠. 우리가 두 개의 2차 곡선 F와 G로 표시되는 2차 곡선이 의 교점을 지나는 2차 곡선의 식의 일반 형태는 이렇게 써지는데요. 바로 요거의 의미가 이 람다와 U가 적절한 좌표계 속에서 여기에서 봤을 때는 직선이 된다. 그래서 내가 하는 행위는 그 직선 위에 특정한 점들마다 표시되는 특정한 2차 곡선들을 이제 찾아보라 이런 뜻입니다. 예, 물론 뭐 의미 해석하고는 상관없이 이제 뭐 이걸로 어떤 기하학을 할 수 있느냐 이거는 이제 제가 강의실에 올려놓았던 키노트 예시 자료에 보면 다시 여기서부터 출발점으로 삼아서 이게 오늘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다음 얘기가 사실은 핵심인데요. 아마도 사용 공간까지 나오고 나면은 벡터 스페이스에 대한 얘기들을 가지고 조금 더 퀘스천 마크를 던질 수 있는 직선을 점으로 이해하는 거라면 일반적으로 부분 공간을
점으로 이해하는 건 가능한가? 이런 질문을 벡터 스페이스 입장에서 이해해 볼 수 있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R3 안에서 아까는 소위 말하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은 이거는 1차원 부분 공간이죠. 1차원 부분 공간 두 개가 같을 조건은 그걸 생성하는 기저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기저의 비율이 같으면 같은 걸로 이해해서 사양평면을 만들어냈다면 똑같은 이유로 R3 안에 원점을 지나는 평면을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 원점을 지나는 평면은 RP2로 내려오게 되면 그땐 직선이었지만 그냥 이 자체로서 2차원 부분 공간이라고 벡터 공간으로서 이해를 하면 조심해야 되는 거는 2차원 벡터 공간으로 이해했을 때 2차원 벡터 공간이 뭐였더라? 두 개의 기저를 골라야 되는데 기저 변환에 대해서는 불변이기 때문에 기저 선택에 있어서 모호성이 있죠. 그 모호성은 소위 말해서 전위 행렬이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똑같은 요령으로 여기에서도 이 두 개의 벡터 공간이 부분 공간이 같은 거를 언제냐면 소위 말해서 얘네가 스팬하는 부분 공간과 얘가 스팬하는 부분 공간이 같을 때 같은 걸로 취급하자면 여기서 유도되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면 정확하게 얘 땅대 공간이 땅 사양평면 듀얼 프로젝티브 플레인 예? 여기서 내려오는 거는 그냥 사양평면 예? 그랬을 때 사실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듀얼 프로젝티브 플레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쌍 사양평면하고 본래 사양평면에는 진짜 땅대성이 있어가지고 얘네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기하적인 논의들이 나온다. 그게 이제 그 교육과정엔 잘 없지만 대표적인 게 공선점, 공점선 이런 개념들이 얘네 둘 사이의 쌍대성을 거기에서 반영해 준 게 정확하게 그런 명제들이 이걸로부터 다 유도되는 개념 중에 하나. 다시 말하자면 여기에서의 사양평면에서의 곡선을 뭘 생각하면 그 곡선에 대해서 어소시에이트하는 접선들을 생각해가지고 요 접선들은 다시 이쪽에서 넘어오게 되면 점이 됩니다. 그럴 때 요 사이가 오가는 관계성이 정확히 있다라는 게 그게 이제 뭐 데자르그 컨피그레이션, 파스칼 삼각형, 파스칼 포뮬라 뭐 그런 유들이 전부 다 여기에서 유도되는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만약에 조금 더 늘려가지고요. 지금 이거를 RPN 있고 여기 안에 있는 P인데 이 P가 디멘전이 2인 그런 P가 벡터 스페이스로서 RPN의 부분 공간일 때 저런 부분 공간들을 점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느냐라는 게 대답은 yes. 그라스만이 아니. 이런 대상이 있다는 거는 이 대상은 다시 어떤 특정 사용 공간, 내가 생각하고 싶어하는 좌표계가 설정되어 있는 사용 공간 안의 대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사용 공간, 소위 말해서 이 대상은 말 그대로 뭐 쉽게 말하자면 매트릭이 있는 상황으로 이해하자면 뭐 피어져 있거나 그럴 수 있는데 얘를 포함하고 있는 어떠한 정직한 좌표계를 갖고 있는 그런 사용 공간 안에 부분 공간, 부분 물체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소위 말하는 1800년대 후반부에 많이 연구가 됐던 것들이고요. 이걸 연구하는 기본이 다시 이제 서형대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선대 얘기를 쭉 써놔놨습니다. 써놨는데 선대 얘기를 얘기가 조금 길어지죠.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예. 텐서 공간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개의 벡터 공간의 포멀한 곱인데요. 이 곱을 이제 십자 드라이브를 돌린 걸로 정의를 하는데, 이건 어떤 거냐면 다음과 같은 벡터 스페이스의 원소 두 개를 가지고 온 다음에 형식적인 더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규칙이 있기를, 첫 번째, 앞 좌표계에 대한 부배법칙 성립하도록 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두 번째 좌표계에 대해서 부배법칙 성립하도록 하는 겁니다. 세 번째가 스칼라 곱에 대해서는 이게 자유롭게 분배법칙이 성립해서 같은 걸로 이해합니다. 이렇게 동시관계를 준다고 이해하면 제일 편합니다. 그랬을 때 이것도 벡터 공간인데, 만약에 처음 주어지는 벡터 스페이스 두 개가 유한 차원 벡터 스페이스이면, 그러면 얘네의 텐서 공간도 벡터 스페이스인데 얘네의 디멘전은 정확하게 각각의 차원을 곱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서형대수를 배울 때 보면 벡터 공간 두 개의 곱으로 주어지는 경우는 잘 없었어요. 굉장히 눈여겨봐야 되는 이그제플 중에 하나였는데, 이렇게 소위 말해서 형식적으로 곱을 하는 걸로 이해하면 이것도 하나의 벡터 공간을 이루게 되고 차원이 이만큼입니다. 사실은 얘네의 기전은 V1 텐서 V2의 기전은 as a W1 텐서 WI 텐서 VI입니다. 여기에서 WI는 정확하게 V1의 기전입니다. 그리고 VI 이거는 V2의 기전. 예?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WI 텐서 V 같은 I가 아니도 되니까요. VJ라고 하면 VJ들의 집합이 I가 1부터 N까지 흘러가고 J가 1부터 N까지 흘러가는 이게 V1 텐서 V2의 기저입니다. 물론 증명의 대상들이고요. 실체가 없는 상황이라서 조금 non-believabl한데요. 사실 알고 보면 이 벡터 스페이스, 두 개의 벡터 스페이스의 텐서 공간은 다음과 같이 요거를 모델로 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V1 듀얼, 그러니까 여기에서 V1 듀얼은 뭐냐면 다시 V1에서 R로 가는, 지금 이게 R의 벡터 스페이스로 이해했을 때 V1에서 R로 가는 모든 선형사상들의 집합인데, 이거는 정확하게 V1의 듀얼 공간이라고 하고, 이거는 V1과 차원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트에는 보면 이거를 노테이션을 좀 더 강조해가지고 WI의 듀얼로 써놔.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이걸 듀얼로 택하면 여기가 듀얼이면 본래 거기 때문에 그건 그냥 형식적인 얘기고, 중요한 거는 요 텐서 공간이 실체가 있냐라고 물어보면 대답은 다음과 같은 두 개의 선형 공간 사이에 선형 함수들의 공간으로 이해할 수 있더라. 근데 사실 함수들의 공간을 이해하는 거는 말을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걸 쇼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써준다고 생각해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지금은 뭐 현대 수학에서는 그렇게까지 요 의미들이 요로 전향되는 것 과정을 전부 다 뭐 아주 시리어스하게 고민하지 않아도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알제브라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특별히 뭐 강조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하게 말한다면 지금 여기에서 만약에 V 텐서 W를 끄집어내면 여기 와가지고는 어떤 선형사상이 되는 거냐면 다음과 같은 듀얼 스페이스의 원소라는 끄집어냈을 때 그 값은 정확하게 V를 계산한 값, 이밸류에이션에다가 W만큼 스케일링, 그러니까 요만큼을 스케일링 하는 걸로 정의하는 그런 함수가 있더라 라고 이해하면 두 개가 완전히 같아집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이해하면 이거는 진짜 퓨얼리 그냥 차원만 생각하면 이 선형사상들의 집합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직관에 따르자면 뭐 그거의 정의역 공역 같은 생각 안 하면요, 그냥 단순히 이건 뭔 뜻이냐면 뭐죠, 요거 곱하기 요거 차인 행렬들의 집합하고 다시 동일시화시키죠.
그래서 sometimes 여기에 있는 원소들을 그냥 각각 하나하나를 행렬로서 표기한 집합으로 이해해도 무방합니다. whatever it is. 그게 어떻든지 간에 여기 있던 데다가 명쾌하게 뭔지 압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성질은 얘네들의 성질만 있으면 됩니다. 이럴 때 목표는 이제 요 대수를 가지고 그라스마니안 소위 말해서 Rn 차원 안에 있는 특정 부분 공간들을 점으로 이해하는 다양체를 건설하고 그 다양체를 다시 사용 공간 안에서의 어떤 방정식으로 어떻게 좀 밀어넣을 수 있는지를 얘기하는 게 주된 이슈라서 세기 공간을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세기 공간은요, 마찬가지로 약수학에서 항상 그렇듯이 상집합으로서 정의하는 게 가장 간단합니다. 어떻게 정의하냐면 VV요. 이번에는 같은 벡터 스페이스 VV라는 텐서 공간을 생각하면 얘네의 차원은 얘 차원의 제곱이 되겠죠. 이 벡터 스페이스에 동치 관계를 어떻게 주냐면 다음과 같이 V 텐서 V는 0이라는 이 벡터 스페이스에 0 텐서 0과 같은 거 취급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같은 말로서 중요한 얘기인데요. 요 말은 요 분별 법칙을 써보면 요 얘기의 뜻은 V 텐서 W가 뭐랑 같은 거 취급하는 거냐면요. 마이너스 W 텐서 V랑 같은 것 취급하자. 그러니까 얘네 위치를 바꾸면 같은 것 취급하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동치관계에 의해서 상집합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한다. 동치류들의 집합을 생각해 주고요. V랑 W는 전부 V에 있습니다. V에 있는 것들에 대한 논의입니다. 쟤네의 형식적인 합들을 생각하는 게 되고요. 그랬을 때 이 동치류 하나를 표기하는 기호가 정확하게 V wedge W, V 쐐기 W로 표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던 이 얘기는 동치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뭔 얘기인가 하니 V 쐐기 W는 야한데 얘네를 바꾼 거랑 같다고 했죠. 같은 거 취급하자고 했잖아요. 이거고요. 그러면 얘는 빼기가 W 요거 해줘야죠. 이거는 뭐야? 벡터 칼큘러스에서 사실 한 번쯤 봤을 법한 것 중에 하나죠. dx, dy를 바꾸면 넓이 요소를 정확하게 dy, dx로 갈 때 향이 있는 넓이를 생각하면 정확하게 뭐가 바뀐 값이 된다라는 그 적분 요소를 뜻하는 거랑 같죠. 예, 맞습니다. 원래 오리진이 거기서 온 건데 지금 저도 마찬가지로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가 필요로 하는 수준으로는 이런 세기 공간이 벡터 스페이스로서 존재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때도 분배 법칙 성립합니다. 아까 여기 있던 게 그대로 내려와서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동치류 표시만 해주면 각각에다가 다 성립합니다. 그 다음에 스칼라 곱도 여기 있던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내려오면 성립합니다. 온, V 표기가 표기 안 했네. 나를 표기하기를 V with V. 오케이? 저희 말해서 이 벡터 스페이스의 세기 구분입니다. 그래서 그 예제에다가 제가 실제로 한번 써놔놨습니다. 예제에다가 만약에 이그젠플로 V가 R3였어요. 그 다음에 스탠다드 코오디네이트를 E1, E2, E3라고 줍시다. 그랬을 때 이제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두 개의 벡터를 끄집어내 가지고 V에서 그러니까 R3에서 두 개의 벡터를 끄집어내 가지고 비저 표현을 해주면 이렇게 써지는데 얘네 두 개의 세기 곱을 다시 써보면 이 세기 곱을 할 때 보면 연산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 곱할 때 그 말해서 같은 것끼리 곱하면 아까 여기에서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W를 V로 잡아버리면
그러면 이 V 외적 V, 웨지, 투 웨지 같은 걸 해주면 0이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얘가 0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E1 웨지 E2는 0이 됩니다. 예. 그래서 나오는 거는 얘 해가지고 나올 수 있는 거. A1, B2, 그 다음에 반대쪽이요. 이렇게 해가 나올 수 있는 거. 그거 바꿔서 A2, B1에 E1 웨지 E2 블라블라블라 해서 세 가지가 나올 수 있죠. 예. E1, E2 여기가 E2, E3 그 다음에 E1, E3 방향이 세 가지가 나오는 값이. 이런 의미에서 보면 얘네 요 계산한 개수들을 들여다보면 그건 딴 게 아니라 A 외적 B 한 거랑 개수가 똑같이 나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연산을 한 것과 이 연산을 한 행위는 동일시화할 수 있어요. 조심해야 될 거는 여기 외적을 할 때는 결과물들이 다시 이 R3 벡터로서 표시되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웨지, 세기 곱하는 거랑은 다릅니다. 근데 그거를 캐노니컬리 표준적으로 동일시화할 수 있다라는 게 소위 말해서 파치 시어리 이런 것들이 시작입니다. 우리가 스토커스 정리를 배울 때 나왔던 얘기들이 대부분 다 보면 얘와 얘를 동일시화하는 요령들이 있더라. 동일시화했을 때 같은 거 취급할 수 있더라가 하나의 이해입니다. 물론 이 세기 공간에서요. 세 개의 벡터를 세기 곱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요. 물론 부매법칙 같은 건 다 결합법칙 같은 건 다 성립합니다. 그럼 얘네 세 개는 다시 나오는 결과물이 뭐냐면 같은 게 중복해서 있으면은 0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가 뭐냐면 E1 웨이트, E2 웨이트, E3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랬을 때 여기 있는 게 정확히 뭐냐면 A, B, C로 이루어진 평행육면체의 볼륨이 됩니다. 물론 이 볼륨은 A, B, C의 오름나사 법칙에 따르는 향이 있는 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호가 있는 그런 부피가 나오겠습니다. 아무튼 웨지 스페이스는 그 지오메트리가 우리가 멀리 갈 필요 없이 그냥 서양대 수학이나 벡터 칼큘러스에서 했던 것들이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가 있는 그러한 공간입니다. 제가 지금 보고 싶은 거는 여기 이 웨지 스페이스에 각각의 곱 연산을 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지금 바로 이 웨지 스페이스가 쐐기 공간이 우리의 고올인 described 어떤 집합이냐면 as a 2차원 어디에서 특정 공간 안에 dimension over v가 n이고 이때 dimension over p2가 진짜 2인 거야. 그러니까 앞에서 논의했을 때는 이게 v가 예를 들어 R3일 때 요 P2가 아니라 P1이었죠. 1차원인 것들을 점으로 이해하는 공간. 중력에서는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벡터 공간 안에 있는 2차원 부분 공간들을 점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이거가 그라스마니안이에요. 우리 목표는 뭐냐면 이 그라스마니안이 사실은 사용 공간 안에 들어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하는 게 우리의 골입니다. 아주 도면적으로요. 로테이션을 좀 도입하면 그라스마니안 2, 4는 다음과 같이 P2들을 점인데 어떤 것들이냐면 such that P2가 알파 안에 들어있는 것. 그러면서 디멘전이 P2가 2인 것들. 이런 놈들로 모아놓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략은 쐐기 공간하고 연관시켜가지고 논의를 할 수 있는데 힌트가 뭐냐면 R4의 스탠다드 코오디네이트를 일단 고정합니다. E1, E2, E1, E2, E3, E4를 고정하면 그러면 이 R4의 쐐기 공간을 생각하면
소위 말해서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하고 반대로 곱하는 건 부호가 음수이기 때문에 1차 종속이라 안 나오겠죠. 그래서 얘는 이 세기 공간은 E1, E2, E1, E3, E3, E4 각 몇 개죠? 포츠 2니까 6개로 만들어요. 따라서 야는 6차원 벡터 스페이스 안인데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 6차원 벡터 스페이스 안에다가 얘를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근데 요 P2는 사실은 P2는 span over 예를 들어서 V1, V2로 됐다고 쳐봐요. 그러면 V1에다가 스케일링 하거나 V2에 스케일링 하거나 V1, V2에 뭐 하는 거? 쟤네 1차 변환을 시킨 거. 소위 말하는 기저 변환을 한 것들에 대해서는 P2라는 이 부분 공간 자체는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앞단원에서 말했듯이 1대 2대 3인 게 2대 4대 6인 것과 같은 이치로 여기에서도 리스케일링에 대해서 변하지 않습니다. 그걸 염두에 두면 여기에서 표현되는 대상이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요거의 사용 공간, 리스케일링을 무시하는 거 한 번에 써가지고 여기에서의 대상으로서 그라시마니안 투포를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함수는 어떻게 주냐면요. 여기에 P2가 있으면 요제 노테이션에서는 V2라고 했네요. V2가 있으면 정확하게 여기에 어떤 함수냐면 V2를 만들어주는 거를 다음과 같은 2차원 벡터 스페이스 생각하면 그러면 얘네가 여기에서는 V1, V2 오케이. 그러면 바로 나오는 프로포지션이 별 무리 없이 내가 지금 이게 야가 6차원이니까 전체는 E5, 5차원 사용 공간 안에서 얘네가 들어간 함수가 있다는 거고 쉽게 알아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얘가 자유도가 4개 있기 때문에 4차원으로 들어요. 전체 다는 아니라는 얘기. 그랬을 때 이 함수는 E는 인젝티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각각의 점들 4차원 벡터 스페이스 안에 2차원인 것들을 점으로 이해하는 그 점은 여기 와가지고 다시 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6차원 벡터 스페이스 안에 하나의 직선이 되도록 이제 재정렬을 할 수 있다. 증명은 써놔놨듯이요. 그렇게 시리어스하지 않습니다. 뭐냐면 2개의 점을 끄집어냅니다. 그라스마니안 투포 안에 그랬을 때 내가 생각하고 싶어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U하고 인터섹트 W는 0이고 U하고 인터섹트 V하고 인터섹트 W는 0이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어떤 W를 4차원의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4차원 벡터 스페이스에서 끄집어냅니다. 4차원짜리 디멘전 2짜리로요. 이렇게 끄집어내면 그러면 이 함수에 의해서 P의 U에 의해서 보내면 얘네 기저를 V1, V2라면 이렇게 써질 거고 P의 이렇게 할까요? 그냥 이 자체로 만약에 이 P의 U를 보낸 거랑 P의 V를 보낸 게 얘네 두 개가 같다고 해봅시다. 얘네 둘은 다른데 이런 걸 추정할 수 있고요. 얘 2차원이니까 충분히 이런 걸 추정할 수 있죠. 그쵸? 얘랑 만나지 않으면서 얘랑은 만나고 있는 놈으로 1차원 이상으로 설정을 해주면 만약에 이렇다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뭐냐면 이 일을 하자는 겁니다. PU의 W 제가 노트에 써놓은 건 그냥 어브저브 노테이션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U weight W 좌변에다가 요거를 빼기곱 W를 해줍니다. 우변에다가도 같이 빼기곱 W를 해줍니다. 그러면 다른데 같아질 수 있느냐 이게 질문이고요. 그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이 쐐기곱을 해주게 되면 그러면 좌변을 보시면 얘는 교집합이
0밖에 없으니까 토탈 4차원이라서 얘는 0벡터가 아닙니다. 그거는 앞에서 이런 예처럼 정확하게 얘네 둘의 다이렉트 썸으로서 4차원을 다 만들어내기 때문에 얘네 결과값은 0벡터가 아닌 어떤 걸 표시하게 됩니다. 표준 기준을 하나 잡아갖고 해보면 금방 합니다. 같은 요령으로 여기를 보시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얘네 두 개가 인터섹트 하면 0 아닌 거니까 1차원 이상 있게 되죠. 그러면 두 개를 더한 거는 3차원 이하가 됩니다. 3차원 이하인데 여기가 두 개의 스탠다드 기죠. 여기가 두 개의 스탠다드 기 겹치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4번 웨지 프로덕트 한 걸로 봤을 때는 0벡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얘는 0이 아닌데 반해서 얘는 0이 돼서 얘는 다릅니다. 모순. 예. 그래서 결론이 이렇습니다. 진짜 그라스마니안 투포를 P5 속에다가 인젝티브하게 집어넣어서 이제 우리의 논의는 P5 안에 있는 대상으로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랬을 때 명제가 하나 있습니다. 사실 알고 봤더니만 요 P에 의한 인젝티브한 상은 as a set으로서 여기 2번 웨이트한 걸로 있는 대상들에 대해서 얘를 4번 웨이트한 걸로 이해를 하면 저 대상은 이제 엄밀히 말하자면 여기에 있는 원소 4번 알파 있는 걸로 이해하면 얘가 정확하게 0이 되도록 하는 걸로 해줄 수 있더라. 예. 같더라라는 게 부분이에요. 분명을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럴 때 이제 게임 끝났습니다. 진짜 그러면 얘 그라스마니안 투포를 P5 안에 읽었을 때 얘네의 좌표가 진짜 어떻게 써질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대상들이 다 그렇죠.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좌표계가 없이 생각하던 것들을 데카르트 좌표계 속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그 대상들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 문제를 발문하거나 이럴 때도 난도가 상당히 있었던 게 뭐냐면 그 대상을 좌표계 속에 넣는 요령에 대한 설명이 명확하지 않으면 논의하기가 항상 힘들었던 게 뭐 여기서도 반영이 됩니다. 다시 한번 더. 이미지 P는 nothing but 2번 웨이트인데 R4 안에 있는 건데 셀프 웨지 하는 0인 것들이. 그래서 이게 in the R P5 속에 있는 걸로써 이해하고 싶어 하는 게 내 욕심입니다. 근데 이 이퀘이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어떻게 찾는 거냐면 이렇게 찾아주면 됩니다. 먼저 이 P1, 2, P13, P14, P23, P24, P34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얘를 여기 안에 있는 코오디네이트라고 읽읍시다. 이 코오디네이트는요, 이 IJ에 이 K 웨치 EL은 그러니까 요걸 반영해가지고 있는 원소들을 어떻게 뱉어주는 거냐면 얘네 두 개가 정확하게 일치할 때만 1이고 그러니까 I가 K이고 J가 L일 때만 그럴 때는 이거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 모두 다 0이 되는 그러한 코디네이트 펑션을 만듭니다. 이건 뭐 딴 게 아니고 본래 R2에서도 코디네이트 펑션의 뜻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이거였죠. R2의 코디네이트를 잡아라 이러면 x, y다라고 하면 저 x, y의 뜻은 뭐였냐면 다른 명령어가 아니라 이거였죠. x의 스탠다드 벡터 얘의 스탠다드 벡터를 E1, E2로 잡으면 E1에 대해서는 1이 되고요. x의 E2에 대해서는 0이 되는 거죠. 같은 요령으로 y의 E1에 대해서는 0이고요. y의 E2에 대해서는 1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코오디네이트라고 오디네이트가 아니고 코오디네이트예요. 오디네이트는 벡터 하나하나 두고요.
코오디네이터는 그 벡터에다가 그 벡터를 읽어줄 수 있는 듀얼 폼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랬을 때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C5의 코드를 잡을 때 얘의 기저를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where 어떤 거냐면 R4를 일단 스탠다드 베이시스로 고정을 해주고요. 그랬을 때 얘네의 스탠다드 코디네이트는 E1, E2, E1, E3, E1, E4, E2, E3, E2, E4, E3, E4로 다음과 같은 6개로 골라지는 거예요. 바로 요 각각들에 대한 듀얼 펑션으로서 얘네를 코디네이트를 설정한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 안에 들어있는 오메가는 이와 같이 쓸 수 있을 겁니다. P1, 2의 E1, E2 마치 아치만 지워버렸는데 XY는 X의 E1 더하기 Y의 E2인 거죠. 같이 써주면 블라블라블라 P의 3, 4의 E3, E4까지요.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랬을 때 W 요거요. 요 조건이 돼야 되니까 셀프 웨지를 해주면 나는 나올 수 있는 게 다 써보시면은 이제 가능한 폼이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4번 나와야 되니까 일단 결정되는 게 E1, E2, E3, E4가 나옵니다. 그거의 개수가 뭐가 나오는지만 중복되는 게 있으면 다 날려버리고 중복이 안 되는 것들만 쓰는데 그게 3텀이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2배의 E1, 2, P, 3, 4 빼기 P1, 3, P2, 4 플러스 P1, 4, P2, 3 이렇게 나옵니다. 예. 따라서 얘가 0이어야 되므로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점들이 소위 말해서 요 라스마니안의 이미지로 주고 예? 예? 다 했네요. 뒤에는 이제 매트릭스 버전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고. 제가 여기에 리마크 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진짜 신기하게도 아무 생각 없이 계산한 것들 같은데 다시 한번 더 톨레미 정리 관계식 1, 2, 예, 3, 4 로테이션이 미안합니다. 1, 4, 2, 3 1, 3, 2, 4 여기 로테이션이 1, 2, 2, 3이 아니고 3, 4 진짜 얘가 얘를 뜻하고요. 얘가 얘를 뜻합니다. 얘가 요노마를 뜻하고 얘가 노마를 뜻합니다. 얘가 얘를 뜻하고 얘가 얘를 뜻합니다. 빼기 곱이 연산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계산해 줬는데 알고 봤더니만 톨레미 관계식이 또다시 얻어집니다. 대수와 기하의 연결이라고 하는데 형식적 연결일 수도 있고 기하적 의미가 본래 있는 것들일 수도 있고 그다음 뭐냐면 다 기하적 의미가 있도록 지금 얘기들이 되고 있는 거죠. 어쨌든 뭐 결국은 뭐냐면 그래서 알파 안에서의 2차원 부분 공간들을 점으로 이해하는 공간도 여전히 사형 공간 안에 더 존재하더라. 이 경우에는 자유도가 지금 하나 떨어지는 건 이게 변수가 6개이고 자유도가 하나 떨어지는 상황이고 얘가 5차원이기 때문에 얘가 4차원짜리입니다. 보통 이렇게 전체 차원에서 하나 차이 나는 걸 하이퍼서피스로 주어지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느냐? 예. 일반적일 때는 하이퍼서피스는 아닙니다. 근데 여전히 지구가 하는 건 뭐냐면 이런 톨레미 관계식들이 계속해서 톨레미 관계식들이 짝을 4개의 짝을 이룰 때마다 하나씩 만들어지는 게 요노마를 정의하는 소위 말하는 요 안에서의 방정식이 완벽하게 결정이 된다는 거.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냐? 제 전공입니다. 예,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